중요한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각각의 카테고리, 연극, 무용,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싸움 보면은 특히 보면 뭐 재래도 있지만 여기 보면 특히 민속놀이, 그냥 싸움인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석전이라고 해서 완전히 의미 없게 그냥 짱돌이나 던지고 뭐 서로 그냥 저기 피해를 입히면서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지되는 이유가 있고 지켜져야 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승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스토리 찾는 게 가장 필요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야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통과하고 난 다음엔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짜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 수업은 지금 스토리를 짜는 수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 나중에 이제 그 수업이 개설이 될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또 종사원, 관광종사원, 통역 안내사 분들이 실전에 나가서 공부하실 수 있나, 그런 것들도 지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건데, 사실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무방비야. 본인들의 그 각각의 안내사 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지금 좌지우지가 되는데, 스토리 굉장히 중요해요. 스토리를 잘 짜기도 하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거기에 감정을 잘 넣어서 감동을 또 일으키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임무란 말이에요. 책임이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통과하시고 그런 수업도 들으시면 좋은데, 아무튼 그런 수업을 지금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런 수업에서도 스토리가 일단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석전 자체가 그냥 어마무시하게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 풍습이고 스토리가 안에 들어가 있고 또 나름대로 또 명분도 있어. 우리 마을이 어떻게 해야 돼, 자존심도 있고 자존심 싸움도 걸고 완전 자존심 걸고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즉 가치란 말이에요. 가치가 있으면 충분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전승되어 올 수 있어요. 안동 노다리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다 보면 방상시탈, 눈이 4개인 탈, 그럼 너 어디에 쓰였지? 어디에서 했지? 일반 민속에서 전해져 놓은가, 민중 속에서 전해져 내려오는가? 아니에요. 어디서 쓰임 용도가 다 다른 거야. 처형무가 아까 어디에서 많이 하던 무용이었나? 이런 것들. 처용이란 사람이 자체가요, 용왕의 아들이잖아요.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이거는 팩트 체크는 못 하겠어. 근데 아무튼 전해오는 얘기가 용왕의 아들, 용왕이 아들들을 데리고 왔는데 유일하게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처용만 남았어. 세상에 남았어. 그래서 그분이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야. 그쵸? 아무튼 간에 거기에서 전래되는 얘기가, 근데 춤을 잘 추는 거에서 끝나면 이야기가 안 되죠. 그 이야기로 스토리가 자꾸 어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향토주, 이것도요,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향토주, 그리고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 민속 문화재 지정마을. 여기서요, 제가 뒤쪽에 각 마을들에 대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언급을 해놨어요. 마을 쪽에서도 문제 충분히 한 문제씩 나와요. 제가 그래서 나올 만한 거 다 집어 드렸어요, 사실은. 문제 풀면서 또 설명할 거고, 이거 요약 정리해 드릴 적에 이거 집중해서 보세요 또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나온 것들이 그냥 실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딴 거 공부할 거야 이러지 마세요.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요, 충분히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한 것 중에서만 하셔도 80점은 나와요, 사실은. 우리 지금 100점 맞을 필요 없잖아요. 80점 정도의 공부를 하셨으면요, 제가 보는 내가 모르는 문제가 설사 나와도 정말 막말로 때려 맞출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이분은 이만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응용이 가능하다면, 내가 몰라도 아까 얘기한 사홍원처럼 옹자 들어갔잖아. 그거는 그냥 맞출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바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외우면 좋죠. 다 이해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어렵다면 내공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내공은 이미 기본으로 탄탄하게 공부를 해놔야 된다는 뜻인 거고, 지역과 민요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발효 음식, 송강사가 뭐야, 축제 중에 뭐뭐 있어, 육아는 뭐야, 이거 육아 모르는 분 있어요. 근데 이걸 또 툭 치면서 육아 뭐예요? 육아가 뭐예요? 그러면 이게 뭐였더라? 또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름을요, 예를 들어서 다음은 한국의 민속 음식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나오면요, 정과하고 육아하고 바꿔놓는 거야. 그럼 또 몰라. 그래서 자원에서 자꾸 미스가 나는 거예요. 정확히 외우시고 나전칠기, 그 다음에 화문성 얘기 나고요. 통영, 요새 또 뜨는 곳이 통영이잖아요. 요새는 또 통영에다가 또 이제 여수로도 옮겨가고 하지만 통영 굉장히 유명하죠. 다음 페이지 각각의 메모에 제가 놀이를 또 넣어놨어요. 아까 나온 것들인데요. 일부러 더 넣어놨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등에 있죠. 택견 나왔어요. 요것도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그리고 은산별신제, 그 다음에 유교의 중요 무형문화재로서 종묘제례, 석전대제, 사직대제에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요, 호수까지 거의 외우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 앞쪽 호수가 아니더라도 뒤쪽 아무리 뭐 100몇 호, 200몇 호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들은 호수를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서대문 형무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성왕신 있죠. 그 다음에 뭐 철조 비로자나 불상, 비로자나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아미타불은 뭐였지? 그 다음 미륵불은 뭐였지? 다시 백해서 찾아보세요. 장자문 나오죠. 장지문 나오죠. 그 다음에 일주문 나오죠. 그 다음 요런 문도요. 문의 종류가 다 이것은 사찰에 있어, 이것은 궁궐에 있어, 이거에 따라도 달라. 충분히 여기 외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주 가면 경기전, 경기전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는데, 경기전에 어떤 왕의 어진을 모셔놨어요. 충분히 이거 문제 나온 적 있죠. 그쵸? 요거 체크하시고. 지금 문화유산 거의 다 나왔어요.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것이고 여기 나온 것 정도는 완전하게 외우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복합적 관광자원 보세요. 복합적이야. 그러면 전에 배웠던 자원의 종류가 뭐가 있었지? 그거 기억하셔야 되죠. 자연적 문화, 문화적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적이 나온 거야. 그쵸? 627페이지에요. 이제 축제가 나와요. 축제 문제 꼭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왔던 적이 없어. 그런데 그럼요, 경기도, 충청도에서 여기 나온 축제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우면 좋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외우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들은 명칭을 알면 굉장히 편해요, 사실. 지리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이 자원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요, 경기도의 대표적인 축제가 여주 세종문화제, 그 다음에 연천 구석기 축제, 그 다음에 남한산성 문화제예요. 근데 이렇게 문제 나왔었죠. 다음 중 축제와 지역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천 쌀문화, 나 이거 쌀문화가 뭐가 축제가 열리는 거 모르겠어. 그렇지만 상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천 하면 도자기도 있지만 쌀도 있어. 내가 쌀을 몰라도 일단요, 이천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면 굉장히 문제 맞추기가 편해. 여주? 여주가 경상도에 있었나 경기도에 있었나 이거 헷갈리면 이거 문제 틀려. 여주가 어디 있나 알면 충분히 이 축제도 어느 정도 매칭이 가능해요. 남한산성이 서울에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남한산성 문화재도 있어.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무슨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개롱 공부할 적에. 그쵸? 아픈 역사, 유적지 방문하면서 과거를 반성하고 앞날을 예약하는 거예요. 그거 뭐 있어요? 영어로. 영어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경기도 쪽에 중요한 것들. 근데 여기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분이 눈에 익은 지역들이 많아요. 지역 위주로 무조건 뭐 다 안 외우셔도 되고 지역 위주로 어느 정도 밟고
이해하시고 조금이라도 외우고 넘어가면 문제 맞추기가 좋겠죠. 충청도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전라도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전라도 같아. 왜냐면 영광, 굴비. 영광은 굴비도 있어. 그런데 무주 반딧불 축제도 있어. 그리고 뭐야? 대나무 축제, 한평 나비 축제, 진도 바닷길, 신비의 바닷길, 광주 얼마나 광주에 음식 문화가 발달했냐고요. 김치 문화 축제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고싸움놀이, 왕인 문화 축제, 왕인 문화 축제도요. 전라도 쪽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 영광 법성코 단오제, 그 다음에 강진 청자문화제, 강진에 그 도자기 굽는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강진 쪽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전시회도 재작년 정도 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 있죠. 경상도에 중요한 거 문경. 문경이 어디? 문경 뭐가 있는데? 문경 뭐 있어요? 세제. 그러면 문경이 경기도에 있어서 경상도에 있어서 어디에 있는 것만 알아도 외울 수 있죠. 그리고 안동이 전라도인가? 뭔가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경남 진주 남강 유등축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진주 유등축제.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10월달, 11월달쯤에 등축제 했었어요. 지금도 등축제예요. 그 처음에 한 1, 2년은 진주에서 이 유등축제에서 그 전시했던 그 등들이 올라와서 청계천에 다 했었어. 그런데 아무래도 진주 쪽에서 이제 거부를 하니까 어떻게 돼?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청계천에 등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그냥 가서 그 청계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모래 등을 보는 거야.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러분하고 굉장히 관련 있는 축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강원도에는 이랬어. 강원도는 특히 주의할 것들이 주의한 것보다 유명한 것들이 강원도 쪽에 겨울 되면 얼음 축제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빙등 축제, 고기잡이 굉장히 이거 거기를 누가 그렇게 많이 가요? 인제 빙어 축제 이런 데 많이 가나? 화천 산천 축제 굉장히 여러분이 안 가서 사람들이 많이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굉장히 많이 가요. 몇백만 명분 가셔요.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그 다음에 춘천 마임 축제, 그 다음에 소양강 문화제 굉장히 유명해요. 어느 지역에 어디 있는가를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요 더 헷갈리기만 해. 그냥 지역에 이런 거 있어. 이런 것도 제가 넣어놓은 적 있잖아요. 해수욕장이 어느 지역에 있어. 이거 꼭 문제 나와요.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 해수욕장이 뭔지. 근데 저는 이래요. 정말 못 외우겠으면 그냥 버리세요. 한 문제 그냥 버려. 그쵸? 그리고 너무 못하는 문제는 그냥 과감히 버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정확히 외우세요. 차라리 저는 그게 나아요. 왜냐면 안 되는 걸 무조건 해서 하는 이보다는 조금 되려고 하는데 내가 시간 투자를 못했어. 그런 쪽에 지금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차라리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전략적인 거예요. 다음 페이지 서울에 뭐 있어? 부산, 인천, 광양, 대구, 대전 다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게요. 사실은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앞에 밑밥 깔았던 거예요. 뭐냐면 2017년 문화축제 지정된 거. 문화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된 축제들이 있어요. 2017년도 문화관광축제라고 해서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그 다음에 유망축제가 나눠요. 특히나 중요한 건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우시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요. 저 같으면 어떻게 돼? 우리 또 알잖아. 대표축제 완전 정확히 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최우수축제 외우세요. 정확하게. 그러면 우수축제하고 유망축제는 또 딸려 나와. 문제 꼭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왔던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몇 년 동안 나온 것 중에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었다면 이거 외워야지 다른 거 외우느라고 시간 쏟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꼭 외우세요. 반드시 나오니까 적어도 최우수 축제까지는 다 외우세요. 우수 축제까지 외우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대표 축제, 최우수 축제 그리고 플러스 우수 축제 외우시면 꼭 한 점은 맞으실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역 특성화 축제 있죠. 문화재 종류들 있고 그 다음에 쭉쭉 나. 이것도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적어도 여기 있는 거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국가 중요 농업
유산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설명은 굳이 안 해도 돼요. 이게 다 카테고리별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교재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제 논리는 그거예요. 일단 문제에 나왔던 것들은 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참고나 요약으로 넣어드려요.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장 안 나와도요. 한 1, 2년 후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확률이 높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안보관광자원 그래갖고 뭐 지하철 같은 데서 보면 안보관광이라고 해갖고요. 지하철에 이렇게 서 계시면 거기 그 광고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경기도 연천, 파주, 평택 이런 곳에 이런 안보관광. 그렇죠? 그 다음에 산업적 관광자원 있죠. 산업적 관광자원 문제 자주 나오잖아요. 1차, 2차, 3차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아, 재래시장이 몇 차에 들어갔지? 이런 것들. 항상요. 어떤 용어가 나오고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분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거에 속해.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속해도 중요하고 이게 여기에 속해 이것도 중요해요. 앞에서 뒤에서 앞을 자꾸 연습을 해보시라고요. 그렇죠? 이거 개론 때 나왔던 문제. 공업의 입지 유형들 나오고 특산물 나와요. 그리고 특산물 제가 많이 넣어놓진 않았어요. 그런데 경기도, 충청도 이렇게 각각별로 넣어놨어요. 요것들 보시면서 아 여기는 어디 특산물이 중요해. 사실은요 시간이 좀 더 남으면 더 많은 특산물을 드릴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것 정도 외우세요 하는 뜻에서 이 정도 넣어놨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넣어놨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박람회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그리 많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박람회, 올림픽 그런 것들은 넣어놔야죠. 그 마스코트는 제가 여기다 안 넣어놨는데 그 면접 책에는 면접 플러스 필기 책에는 마스코트도 넣어드려요. 왜냐면 면접에서 그걸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근에 필기에서도 그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향토 특산물 및 향토 음식들 나와요. 쭉쭉 보세요. 굉장히 기본적인데 정말 내가 이거 기본적이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에 나와서 틀리면요. 정말 정말 너무 상심이 커요. 상심 크셔 하셔갖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적인 거 외우시면 좋겠어요. 위락적 관광자원 하면은 딱 떠올라야 돼요. 캠핑, 주제공원, 뭐 여러 가지들. 그쵸? 카지노, 골프, 스키장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 기타 관광자원에 아까 말씀드린 마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어요. 저번에도 나간읍성 나왔었죠. 왕곡마을도 나오고 해미읍성도 나온 적 있어요. 쭉쭉쭉 읽어가면서 외암마을 같은 경우는 대전 쪽에 있어요. 지금도 이씨 그 일가들이 거기서 살고 계세요. 저희 친척도 거기 살고 외암마을에 사는데 그냥 마을에 안에서요 일상생활들을 하세요. 지금 다 등기도 돼 있고 다 돼 있어요. 거기서 살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637페이지에 해미읍성 나와요. 해미읍성 같은 경우는 천주교인들이 갇혀있던 감옥도와 고문을 받았던 해안나무가 있어서 오늘날의 천주교인의 순례지가 되고 이런 거요. 딱 지문을 넣어주면서 다음 중 마을로 옳은 것은 이렇게 밑에 1번 외암민속마을 막 이렇게 4개를 쫙 넣어놓는 거야. 그럼 굉장히 또 헷갈려. 그러니까 사적 제116호인데 조선의 읍성으로 이 설명을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이게 해미읍성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 패턴 중에 하나가 일단 자원 같은 경우도 국사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제시된 설명이 이렇게 나와. 다음 중 문제가 나오죠. 다음 중 제시된 설명에 맞게 연결된 뭐 마을은 이렇게 나와. 1번 해미읍성, 2번 외암마을, 3번 나간읍성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읍성이 이거야 이것보다 일단 문제에는요 이 설명이 이 읍성이야 이렇게 외우는 게 더 문제의 패턴하고 나를 익숙하게 하는 데에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적에 무조건 고창읍성은 뭐야 이런 것도 중요해. 그냥 알면 돼 사실. 그런데 사적 제145호인데 성곽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이렇게 하는 이런 읍성이 뭐지? 그러면은 아이고 또 이렇게 하면 헷갈려.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이렇게 자꾸 반복 연습하세요. 기와 같은 경우는 평기와 기와 뭐가 기와가 그렇게 기와 중요하죠. 박물관 가보세요. 그냥 기와부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기와가 가장 그 시대의 전통적인 상징물이에요. 그 시대 여기 그 시대 사람들은 이런 양식을 썼대. 그때는 이랬대. 여기 문양이 뭐가 들어가 있는데 그때는 이런 게 유행이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게 가장 편리한 그리고 쉬운 도구가 이 기와예요. 그래서 규격별로 나오죠. 그 다음에 슬로우시티, 이거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슬로우시티 같은 경우는요, 자원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특히 개론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어디에서 뭐 하는지 이런 거 정도는 아셔야 돼요. 슬로우시티 제가 굳이 많이 설명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개론 때 이미 많이 했어. 그리고 개론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슬로우시티 자주 나오죠.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많이 나와요. 그쵸? 슬로우시티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그리고 천연기념물도 가끔가다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슬로우시티,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그쵸? 그리고 또 뭐 있어? 여러 가지 각각의 국립공원에 해당되는 지역. 어디 무슨 지리산 국립공원 있어. 아니면 해안형 또 따로 있어. 그 다음에 사적형. 도시 전체가 다 국립공원이야. 이런 것들. 충분히 문제 나와요. 해수욕장. 어느 지역에 어디가 속했어. 온천이 어디에 있어. 온천 특구로 지정된 곳은 어디야. 이런 것들. 그쵸? 이것만 해도 25문제 충분히 나와요. 또 중요한 거 있잖아. 많이 나오는 거. 동굴은 어디 있어? 동굴도 종류가 달라. 이 종류에 해당하는 동굴은 어디에 있어? 이런 것도 충분히 나와요. 그쵸? 그것만 외우시면 굉장히 이게 까다로운 문제예요. 왜냐면 내용이 어려워서 까다로운 게 아니고 굉장히 고만고만해. 헷갈려. 그러니까 그럴 적에는요, 지역별로 외우세요. 강원도 지역엔 이래. 강원도 지역도 특색이 있잖아요. 그 특색을 알면 더 쉬운 거지. 강원도는 이래. 무슨 암 동굴이야. 그 다음에 제주도에는 대부분이 무슨 동굴이야. 그쵸? 대부분이 뭐야. 이런 위주로 점점점 범위를 좀 좁혀 나가시라고요. 무조건 막 다 외우려고 하다가 다 놓쳐요. 그러면요, 안 외우니만 못해요. 괜히 더 혼란스럽기만 한 거야. 자원 거의 했고요. 책은 계속 보시면서 부록 같은 경우 지금 보면서 인류 문화유산, 그러니까 세계 문화유산, 인류 무형 문화유산, 그 다음에 뭐 기록유산,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내용도 다 외우시면 좋죠. 지금 자원 공부하면서 국사 공부하는 거예요. 그쵸?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국사로 돌아갈게요.